우리 시장 정말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좀 들썩였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또 조선도 나오는 것 같고 금융도 있는 것 같고 한화그룹주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네, 3차 상법 개정안 상정 예정, 지주사 투자 매력도는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연말 연초에 지수 갈 때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던 섹터이기도 했잖아요. 5,000P는 지주사가 만들까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인데요. 네.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상법 개정안 모멘텀도 작년 5월에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을 해본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모든 지주사들이 10%씩 막 급등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와, 지주사가 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미 됐고 이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것도 거의 다 될 걸로 일단 시장에 많이 저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주사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회의적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지금 지주사 계열은 아니잖아요. 네. 오늘 하나가 이제 인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 오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도 같이 터지면서 오늘 뭐 25%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 3차 개정안에 대한 이제 가장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사주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제 기업들 대주주가 이제 그런 소각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평가 해소와 함께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만 모든 지주사들을 본다라기보다는 강한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자회사의 그런 모멘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지주사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분간은 지주사보다는 좀 다른 섹터,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약바이오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점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최 매니저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나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봐야 되고 섹터 전반을 보자면 오히려 많이 저점에 내려와 있는 제약바이오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러면 두 분 다 사실 좀 회의적인 의견을 주셔서 다음 질문을 가기가 약간은 좀 망설여지기는 한데 그래도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증권주들은 유망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증권주도 이미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이렇게 5,000P까지 가는데도요? 이미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죠. 지금 보면은 KRX 증권 지수가 있잖아요. 뭐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700선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50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제 증권주가 거의 2배로 뛰었다는 거죠. 약 1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의 PBR을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PBR이 예전에는 0.44배, 이때는 진짜 저평가됐다라고 할 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PBR이 1.38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PBR이 0.63배였거든요. 지금은 PBR이 1.51배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PBR이 1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극도의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아니네요. 힘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보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조금 지수가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배당 성향이 한 22.4% 정도거든요. 한국금융지주가.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배당 성향이 한 25%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한국금융지주처럼 배당 성향이 낮은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배당 성향을 뭐 25% 이상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어떤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5,000P를 땡겨서 밸류를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좀 다 선반영된 섹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아까 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짚어주셔서요. 한화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인적 분할 뉴스도 나왔지만 4천억대 좀 자사주 소각하겠다고도 밝혔거든요. 네. 그럼 한화로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한 자사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화, 뭐 방산, 조선 뭐 다 갖고 있죠. 예, 우주항공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종목 더 보자라고 하면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과 원전을 가져가고 있는 자사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 정도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왔는데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이제 인적 분할이다 보니까 주주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설 법인에 대한 주식도 그전 존속 법인에 대한 비율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오늘 하나 같은 경우도 2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적 분할 추진한 하나, 뭐 사실 뭐 가장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와 좀 두산 쪽으로 좀 선별해서 보자라고 좀 이야기 주셨네요. 한화 인적 분할 관련해서 또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오늘 한화가 왜 이렇게 올랐나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막 20몇 % 급등을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정도로 급등을 할 만한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주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장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전체로 합치면 약 19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화의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이유만으로 순 자산 대비 약 40% 이상 할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쪼갰느냐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존속 회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76.3%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테크, 로봇, 유통, 라이프거든요.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화는 정말 같은 지주사 아래 다른 기업들이 다 모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존속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무거운 조선, 방산 이걸로 밸류 평가를 받는 거고 신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테크, 로봇, 유통, 라이프 이렇게 또 밸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데 뭉뚱그려 있어서 정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었던 존속 회사들이 이렇게 회사가 분할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자사주를 445만 주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발행 주식 수의 5.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물량도 아니라고 할 수가 네. 있고요.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배당을 또 늘리는데 일단은 그 DPS를 800원에서 1,000원, 그러니까 25%는 최소 배당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화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니요. 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네. 한화 20만 원 가나요? 라는 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추격 매수 안 되나요? 제가 뭐 그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지금 추격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사실 수급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개인만 다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던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시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진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수급 상황을 봤을 때 대형 매수세가 좀 이끈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좀 향후에 움직임을 보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네요.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좀 요 며칠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화가 그동안 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하나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끝났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신고가를 다시 세우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주가 계속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시 이제 지지 라인으로 지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저항이었지만 저항이 뚫리면서 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요 정도 부근에서 한 11만 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 그룹주들의 좀 하락이 지금 이어지지 않고 지금 상승세가 지금 다시 릴레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 좀 11만 원 잘 기억하시면서 추가로는 좀 수익률 더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조언을 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한화 지주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다른 그룹주들 중에서는 하나 골라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저는 최근에 한화 그룹주들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포트에. 근데 이제 뭐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네. 한화 시스템 굉장히 요즘에 시대가 좋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선 방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섹터에 수혜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편입해도 되지만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지주사 모멘텀은 올라갔지만 만약에 저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정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할 것 같았는데 오늘 딱 봤더니 다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나 그룹주 내에서는 그래도 본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 쪽을 보는 게 좋겠고 지주사는 성 대표님 스타일은 좀 아니다라고 좀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